지금 고등학교 예비반 애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실 텐데 일단 제가 지금 예비고일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2, 고3까지 가서 쭉 가는 과정에서 화학 공부라든가 화학을 어떻게 돌리는 화학 과목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아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화학과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지금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미리 공부하는 자체가 화학과학에 나온 내용 중에 화학이 제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많은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화학을 기본적으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 처음부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도 화학을 나왔더니 정보를 다 하냐 화학 원 전체의 정보를 다 해봤자 실제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비고일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학원에 있는 내용과 뭐 화학적 내용과 통합과학의 내용 전체를 다 걸어서 화학 자체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화학 자체를 공부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화학의 기초편부터 시작해서 난이도 높아 올라가는 것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한국이 좀 되어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얘네들 자체가 2015년 개정판으로 바뀐 개정화학을 얘네들이 공부를 하고 화학과학도 마찬가지로 개정화학원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2015년 개정화학판을 보거나 그 다음에 이 공부하는 과정을 보시면 화학이라는 과목이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학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제 유인물 어머니를 보시면 유인물의 정 가운데를 이렇게 펼치는 걸 딱 펴보시면 좀 어린이들이 앞으로는 얘를 계속 공부를 시키시려면 여러 가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이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3까지 화학이 쭉 단원별로 나뉘어서 어때요? 애들이 어느 공부를 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공부를 하고 그 공부가 어떻게 연결된 것을 제 화학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화학 내용을 다 연결해놓고 맨 뒤에는 개정되면서 빠진 내용과 들어간 내용 같이 정리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싶은 건 뭐냐면 자 초등, 중등, 이 고등의 과정 속에서 화학이 자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 고등학교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좀 연계성을 쭉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난이도별로 차례차례 이렇게 정립된 이런 과정으로 공부되는 게 아니라요. 화학이 잘못된 편제를 갖고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 과학 과목 중에서 물리 외에는 편제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처음에 공부를 하면 통합과학을 공부하던 과학을 공부하던 엄마 물리가 되게 익숙하고 편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과를 얘네들이 이과생이 뭐 이과도 굉장히 튼튼하고 이과를 막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조차도 물리가 되게 편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과학 과목 중에 유일하게 4과목 중에 물리만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이 현재가 딱딱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힘, 운동, 역학, 화동, 전기, 전자기까지 쭉 나열돼서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난이도별로 이렇게 확산돼서 이렇게 식으로 공부되어 있는 것이 물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얘네들이 지금 중학교에 올라와서 과학 공부를 공부하고 중학교에서 선행하는 것보다 드디어 고등학교에 나오면 대학 뭐 주기율표도 배우고 뭐 하실 때 원자부 분자 다 배우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바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언제 나오냐 고3에서 화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자체와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 중간 이렇게 갭을 줄여서 이렇게 난이도를 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화학은 갑자기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고등학교 3학년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 갑자기 난이도가 상승됐으니까 애들은 뭘 해버리냐 시험 때 그냥 외워버려요. 그냥 외워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가기 전에 이미 화학을 포기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된 과정이 이런 과정이 화학 과정이고 개정화학 자체가 그런 형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 자체가 화학원이 아니라 화학2에서 화학원을 내려온 거예요. 통합과학의 이 화학원 중에 일부 이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정화학에 들어있는 것은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고 있죠. 통합과학에 대한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수능으로 선택하지 않는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지금 화학으로는 1학기가 아니라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 높은 게 끼어있어요. 그래서 화학은 첫 번째 시험에 갔을 때는 뭐 화학 어렵지 않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비슷해. 왜? 주기율표나 결합이나 이런 같은 앞으로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가 문제는 2학기 기말 중간하고 2학기 기말고사 하면 이 난이도가 화학 1에 있는 난이도가 더 어려운 게 통합과학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2학기에서 통합과학을 만약에 난이도 좋은 점수를 받으면 여름방학
상당 부분에서 산화음의 반응성과 금속의 반응성 파트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화학원 과정에서는 수능에서 빠졌어요. 근데 이 동네 학교에서 통합과학에서 중동이라든가 중상이라든가 필름이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통합과학 내용에서 금속의 반응성 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그 단원이 2015년 개정되기 전에 2009년도 개정판에는 화학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 개정판 화학원에 들어있는 킬러 문제가 언제 출제가 현재 고등학교 가는 통합과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시키는 게 2009년도 화학원에 나왔던데요. 그때 나도 수능 문제를 편집해서 그 학원마다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킬러 문제라서 화학을 선택한 친구들조차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을 지금부터 다 정리해서 뭐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길인데 그런 걸 공부를 잘하려면 화학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애들이 공부한 것 같고 고등학교 때 뭐가 써먹으려 했더니 고등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때 다 배웠겠지. 중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배워야지. 이 중간에 틀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화학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가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그냥 화학 그냥 외워서 시험 보니까 전부 다 잘 나와 하다가 뒤쪽도 딱 맞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순간 화학을 선택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형태가 현재 이 고등학교 예비고입니다. 예비고 애들은 제가 매년 예비고 애들을 화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어머니들은 요구하시는 게 화학원을 한번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얘네들이 유용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게 화학원 내신은 얘네들이 앞으로 2년 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내후년에 4월달에 첫 번째 내신 시험을 보는데 그걸 지금 다 정리해서 암기 파트들이 정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뭐를 공부하냐?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나오는 이 갭이죠. 이 갭을 뛰어넘기 위해서 차근차근 화학의 기초부터 화학의 기초라고 해서 화학의 기초니까 되게 쉬운 거다 이게 아니라 화학의 기초라는 것은 중학교 과정이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본 내용은 화원 내용도 있고 화투 내용도 있고 통합 과학 내용도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1애들한테 수업을 할 때 우리는 통합과학 하는 것도 아니고 화학하는 것도 아니고 화투라는 게 그냥 화학을 공부한다. 또 화학을 공부하면서 화학의 처음에 기초편부터 해서 주기율표부터 시작해서 반응식, 완성 이런 걸 차근차근 다 정리를 한 번에 합니다. 이걸 왜 제가 얘기 드리냐면 개념이 화투에서 화학으로 넘어오면서 개념이 넘어오는데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리와 개념이 많지 않으면 시험 문제는 다 계산문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 자체가 그래도 2009년도보다는 많은 원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킬러 문제, 계산 문제가 좀 줄어든 상태고 개념이 좀 첨가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화학적 개념이 많이 들어오지 못해 있어요.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섞여있는 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이게 화학이에요. 그리고 화학 자체를 보면 내용은 별거 없는 것 같아서 애들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근데 문제는 안 풀리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갭을 못 뛰어넘으면 절대로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길이 없어. 그게 왜냐면 화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을 판단해서 착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시야를 넓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화학 원투 화학이라는 단원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단원 공부해서 첫 번째는 기초편을 일주 동안 하는데 첫째 3시간 동안 기초에서 식은 어떤 식이 있고 어떤 식이 완성되고 반응식을 어떻게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화학의 기본 내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암기 파트, 이번 단원은 암기 파트는 그냥 개념만 설명을 한다고 암기는 이해를 해야 되고 완성해야 되는 이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 끌어다 넣죠.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수업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도 되고 2학년이 들어도 화학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쫙 공부하는 그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화학이란 자체가 여러 가지 과목 중에도 좀 다른 과목과 좀 다른 것은 내용하고 원리, 내가 내용하고 원리와 개념을 다 알아.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다 했기 때문에. 자,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 하면서 뭐가 되냐? 이거에 따라 이제 문제를 풀어서 문제보다 점수를 향상시키려고 공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리와 개념의 내용이 얘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노출된 부분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 원리적 개념 요거는 다 알고 있어요. 시험에 이렇게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점수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화학은 이 밑에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지만 잠겨져 있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 개념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다 알아야 되는 기본적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거의 다 무시하고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하니까 요거 공부 다 했어 하고 아무리 문제 풀어봐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화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화학을 정리하는 친구, 이게 고1이 됐던 고2가 됐던 이 탄탄한 이 기본적 개념을 먼저 다 정리하지 않고서 아무리 화학원을 다녀봤자 밑바닥에 물붓기죠. 그냥 쭉쭉 빠져. 그냥 배우고 있고. 그래서 애들이 그런 얘기 하죠. 화학했니? 그러면 무슨 한 번 했어요. 했다고 웃어요. 했다고 웃는 이유는 뭐냐? 했는데 잘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이 기본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가 나오고 화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화학책, 화학원 우리 왜 2번 했어? 저도 지금 어떤 경우에 저 따라와서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1, 5, 1 설명했는데 그것도 어머니 따로 보면서 우리 애들 4, 5명이 여기 있는데 애들 화학원 2번을 했고 파트도 다 했고 경시도 했고 그러세요. 아, 그럼 굉장히 잘하겠네요. 그래서 걔네들 수업을 딱 첫 시간 한 다음에 제가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엄마들 생각해요. 엄마들 생각하고 애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다르요. 한 번, 2번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을 처음에 공부하나 과학을 공부할 때는 자,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해서 오늘 지금 그 상태까지 과학에 관계하고 이과가라면 여러 번 과학을 돌립니다. 그냥 계속 돌린다고 해서 얘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을 제대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화학을 전반적으로 한번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과학 동안 15일을 했어요. 3시간씩 15일 했더니 뭐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걔네들이 현재 고3이에요. 그래서 그때 화학을 했던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한 번은 그렇게 완벽하게 하면서 그다음부터 빨리빨리 돌릴수록 금방금방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수업을 8회 한 번, 8회 한 번, 8회 한 번 통 돌리면 그 내용 들은 내용은 항상 똑같은 내용만 들어요. 기본적으로 바닥도 차근차근 들어서 그 수업을 한 번 원탄에서 쭉쭉 전체적인 걸 리더시키는 이런 수업을 잘 못 듣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한 번만 했고 다음부터 빨리빨리 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다음 화학을 몇 번을 때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번에 8회 동안에 8회 동안에 화학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화학원을 8회 한다, 10회 한다는 장은 뭐냐? 화학원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학 전반적인 걸 10회에 걸쳐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얘가 나중에 화학원을 하든지 화투를 하든지 통합과를 넣어서 화학에 관계된 내용을 봐도 이거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예비 고1 때 어머니들한테 항상 얘기하면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위에 애들을 대학을 보내신 분이나 아니면 위에 공부시키신 분들은 알 거야.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는데 다른 분들은 아니야, 뭐 몇 번 해야 돼, 어디서 몇 번 해야 돼, 이러고 뭐 대학강이 어디가 있는 뭘 듣고 루트대로 따라갑니다. 결국 루트대로 따라다니는 애들이 클리닉하러 매년 6개월 끝나고 7월까지 끝나고 다시 다 모여요. 그냥 옛날에 그냥 우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인 것이 성향이 안 된 친구들, 점수만 매달리는 친구들은 점수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고 꾸준히 모든 걸 잘 들었다는 친구는 처음에 모의고사에 35점, 38점, 42점, 40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수가 들쑥날쑥한 친구들은 이런 이 밑반 이 기본적 개념의 차이가 어떤 오류나 오개념을 갖고 있는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특히 화학이라는 과목, 물리라는 과목과 좀 다른 물리는 응용편이 적고 내용을 많이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화학은 응용편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응용편이 원리와 개념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또 애를 보거나 시험 보거나 하면 뭐라고 해요? 엄마 화학 시험 봤는데 내용은 다 알겠는데 다 낚였어. 낚였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낚였다는 얘기가 뭐냐면 배운 대로 그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순간 그 문제를 응용해서 푸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들 비교하면 좀 그렇긴 있지만 실제로 통합과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시작하면 여학생들이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쉽게 잘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가서 여학생들이 화학을 시작합니다. 그 화학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남자들이 보고 이게 뭐구나 천천히 하는데 여학생들은 틀에 딱 쳐서 그걸 자기가 외운 대로만 적용을 시키게 여학생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화학원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 클릭 받는 친구는 남학생들 학생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안 되겠지? 킬러 문제가 아닌데 킬러 문제 보는 돈이 항상 정형화된 눈으로 보니까 이걸 좀 바꿔봐라. 그 연습을 시켜. 그 연습을 시키는데 한 2달 시키니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클리닉 보는 고3들, 수능 보는 고3들한테도 이 기본적인 다시는 처음 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애들이 얘기하면 이게 이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다른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금 이런 방학 동안에 나 화학을 한 번 했어, 뭐 화학투를 미리 했어 이런 그런 내용보다는 전반적으로 화학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 어떤 내용이 고등학교에 나오고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애한테 심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계속 수업한 내용이나 매년 올려보내는 고등학교 학생들 그런 얘기 꼭 합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다시 보일 때 내신 오면서 뭐라고 했냐?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내 선생님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통합과학 시험 보고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통합과학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너무 장난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시험에서 쉽다라는 얘기는 뭐냐? 너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딱 정리하면 그냥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점수를 쌓여지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을 문제를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눈을 넓혀주는 수업을 하는 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예비애들이 고2 올라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미리 우리가 뭐 행모덕학이나 행모덕 통합과학을 해야지 뭐 중등 통합과학이 되면 통합과학은 지원시킬 거 없습니다. 통합과학은 어차피 학교가 정해지고 중간고등 아니 딱 들어가면 통합과학은 학교별로 딱딱 정해져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럼 통합과학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자, 수능에서 내가 뭘 선택할지 아직도는 모릅니다. 근데 애들이 수능에서 선택하려고 하면 과학적 개념이 좀 좋으면 나 물리 선택하려고 그리고 화학 선택. 왜냐면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거는요. 중학교 때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 맛을 잘 몰라요. 근데 화학이라든가 물리는 어렸을 때부터 화학과 물리가 실험대 물리가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과목이 화학은 좋은데 학년이 올라와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화학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엄마 나 화학이 너무 좋아서 화학을 선택하는데 화학 장난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 애들한테는 물리보다 화학이 더 어렵어요. 왜 어렵냐?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처럼 물리도 공부하는 게 화학이 지금은 계산도 바탕돼야 되고 원리도 바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형도 바탕돼야 되고 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는 선생님 제가 인생을 하면서 수학보다 어려운 과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화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화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폭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 넓은 폭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원 따로, 투 따로, 통합과학 따로 이런 과학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다 하는 전반적인 걸 다 한다고 그걸 다 다음번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른 수업을 학교를 들어가든 화학을 들어가든 통합과학을 들어가든 어디에서 무슨 수업을 들어도 저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해야지. 저건 뭐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다 짜여진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애들에서 예비고에서 고이 올라온 애들한테 예비고에 올라온 애들한테 수업을 해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필기를 못 쫓아가요. 막 수업하고 딱 지금 잠깐만 애들 필기할 시간 달라고 합니다. 야 니네 왜 필기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공부하는 애들 습관 자체가 필기에서 다시 복습하고 공부하고 이런 습관이지 현장에서 공부하고 자기 거에 담으려고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수업할 때 그 필기 시간을 주기 시작했더니요. 예비고 1과 예비고 2 수업 시간 차이가 얘네는 8회 할 때 8회 수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예비고에 8회 수업할 때 강원이 2단원을 보죠. 챕터가 2개 차이야. 그래서 예비고 애들이나 예비고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애들이 실질적으로 필기에 너무 활용하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필기를 없앴어요. 그래서 일단 많이 보고 익숙해라. 익숙하면 저게 뭔지 해서 그렇다고 필기 안 해주면 또 필기 노트를 다 줍니다. 필기는 직접 쓴 노트를 줘서 그 필기 노트 한쪽에는 필기가 되어 있고 한쪽은 백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그걸 간략하게 써서 그 전체를 딱 정리하고 나면 필기의 신경보다는 수업에 집중해서 이 수업에 오늘 뭘 알아야 되는지 제가 수업을 해보면요. 이 파트가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도 일반학에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 약간씩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얘를 이해시키려고 수업하자 하면 처음에는 애들이 막 인사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다음 한 10분 정도 막 설명하면 뭐라고 애들이 웃고 있어요. 뭐 했을까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별표 치고 뭐라고 이건 그냥 외우면 되구나. 그리고 학교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외워도 돼. 외우고 같습니다. 근데 그 외우는 뒤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그럼 이렇게 하면 혹시 편하네요? 수업 듣고 되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처음에 어려운 내용을 할 때 암기해서 시험 보면 시험을 잘 봐요. 어머님들이 속는 게 뭐냐? 학원에서 오는 정보가 다 좋아. 시험 잘 봤어. 아, 우리 애가 잘하고 있구나. 그거는 그 시간에 외우고 시험 보고. 전체로 딱 나오는 화학은 점수가 0, 형편없어요. 화학은 전체로 나오는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하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화학 전체에서 중요하다는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알면 화학을 편하게 뭐 반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반응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화학 반응이 있고 중화 반응이 있고 산화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다 합니다. 화학은 어떻게 반응해요? 반응을 잘 할 수 있어야 그 반응을 이해하고 그 반응의 계산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응과 원리를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기초표, 주교표부터서 화학의 전반적인 기초, 그다음에 반응, 그다음에 화학식을 구성하는 방법 이런 거를 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얘들이 뭐 여름방학 때 통합과학의 기본에 나오는 그 반응성에 대한 문제 그것만 정리하고 그다음에 겨울방 내년 겨울에 화학원 편 들어가시면 훨씬 더 편하고 부드럽게 정리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화학원은 지금부터 막 뭐 화학원 돌려서 표 돌려서 이런 의미가 없이 어차피 다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어차피 다시 공부할 때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와 그 개념을 모르고 있는 친구는 알아듣는 방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거를 꼭 쌓아주시고 어느 도를 듣는지 그거를 판단하시고 맡겨서 애들이 이번 다음번에 그런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게 과학 공부할 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뒤에 다른 분이 계시니까 화학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화학은 조금 어머니들이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단시간 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조금 전체를 아우는 원턴할 수 있는 부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빨리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돌려서 익숙하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으로 저는 되고 제가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